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50대 이상 금융사기 피해자 비중이 2023년 15%에서 2024년 35%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큰돈이 없으니까 사기꾼들이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액 반복형 사기가 훨씬 더 많고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후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디지털 금융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기 타깃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의 대응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확인, 기록, 분산입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614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37%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규모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층 비중은 2019년 26.5%에서 지난해 3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경험이 있고 실제 금전적 피해를 당한 비율이 13.3%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보급률은 93.8%, 70대 이상은 59.2%로 디지털 기기는 보급됐지만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둘째는 인간적 신뢰를 악용하는 수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죠. 셋째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사기꾼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첫째,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위험입니다. 피싱 사기 피해자 중 54.9%가 500만 원 미만의 피해를 당했지만 5천만 원 이상의 피해자도 3.9%나 됩니다. 둘째, 금융사기 피해자의 83.3%가 스트레스, 자신감 하락, 지속적인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40.5%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경험합니다. 셋째, 가족관계 악화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 사실을 감추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확인입니다. 투자처, 상대방 신원, 계약 내용을 반드시 2번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 관련 제안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파인.fin이 사이트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사이트 주소는 파인, FSS, KR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절대 상대방이 제시한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재촉하는 경우라면 더욱 의심해 보세요. 진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급하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록입니다. 모든 거래는 문자,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예외 없이 기록하세요. 통장에 자동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돈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오늘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 내용도 간단히라도 메모해 두세요. 날짜, 시간, 상대방 이름, 주요 내용을 적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자산을 한 군데 모으지 않고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용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용 계좌를 분리해서 운용하세요. 목표는 생활비 3개월분, 비상금 6개월분, 나머지를 안전한 투자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큰돈이 움직이는 거래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즉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과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시간은 초기 설정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계절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세무 관련 사기, 여름휴가철에는 여행 상품 관련 사기, 추석이나 설날 전에는 명절 자금 대출 사기가 늘어납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 철저히 확인하세요. 상황별 대응법도 달라집니다. 전화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세요. 문자 사기의 경우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대면 사기라면 계약서를 받아서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하세요. 진짜라면 기다려줄 것이고 가짜라면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통장이 가족과 공유되고 있는지,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는지, 휴대폰에 금융거래 알림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최근 6개월간 모르는 번호에서 온 금융 관련 전화나 문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세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경제적으로도 사기 예방의 효과는 큽니다. 월 평균 1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막으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지역 자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시군구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미한 주의 신호로는 갑작스러운 고수익 투자 제안, 계약서 서둘러 서명하라는 요구,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 신호는 가족이나 주변인 몰래 진행하라는 요구,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송금하라는 요구, 개인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번호는 182번입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통장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주일 내에 가족과 앉아서 금융정보를 일부 공유하세요. 어떤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큰 투자가 있는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셋째, 한 달 내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넷째, 3개월마다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하세요. 간단한 가계부나 수첩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원칙을 지켜서 사기를 막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67세는 증권사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사람에게 가족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증권사에는 그런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박모 씨 62세는 투자 제안을 받고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했더니 무등록 업체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처럼 원칙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록과 확인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것,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과 상의하는 것, 큰돈이 움직일 때는 하룻밤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전한 자산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누리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기 걱정 없이 가족들과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분산하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든 때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